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데요. 지난 여름 이후에 매주 광주로 내려갔다. 1박 2일 꼬박꼬박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했던 노력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내조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후보들 저희가 좀 열거해봤는데 부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 유순택 여사의 경우에는 이 충주여고 출신인데요. 네. 충주여고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 총장이 네. 이 충주고 3학년 때 미국 방문 프로그램인 이 네. 비스타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선물한 것이 인연이 돼서 네. 사귀게 됐고 1971년에 결혼해서 현재 슬하에 일남 2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진출은 반대했군요. 만약 대선 나갈 거면 이혼까지 생각하라라고 한때 얘기할 정도였다는데요. 네. 뭐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제 이렇게 귀국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옆에 나란히 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1980년대 반기문, 외교관 반기문이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유학할 당시 찍었던 사진 같네요. 일남 2녀를 뒀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순택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학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학력이요? 그건 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주여고 출신인 것은 분명한데, 네. 충주여고로만 그 기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순택 여사는 이제 그 1963년도에 중앙대 도서관학과, 네. 현재는 이제 문헌정보학과로 이렇게 과가 바뀌었는데요. 네. 이 63년에 입학해서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왜 최종 학력이 충주여고처럼 나왔느냐? 뭐 이런 이게 중앙대 출신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바로 잡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아마 대선 나가려면 이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아마 외교관 아내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아주 편안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엘리트로서 해외 다니면서 편안한 생활하고 더구나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아내였다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정치판으로 뛰어든다. 네. 이래서 아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네. 마음을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워낙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선거를 이제 종용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내조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요. 아까 말씀한 충주여고 학생회장했으면 본인이 정치를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남편 정치는 막는 거죠? 그리고 저게 그 앞으로 네. 이 대선판이 진짜 시작되면은 이런 그 학생회장 선거 때의 기억을 잘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인데요. 자, 최근에 그 기자들 이제 자택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민동영 차장. 네. 매주 광주에 갔다? 진짜 맞는 거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저 김정숙 씨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뭐 광주를 이렇게 저기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왼쪽 분이시죠? 네, 왼쪽 분인데요. 네. 옷차림으로 봐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 계속 여기자들과 만나서 그 정치 출입을 하는 그 여기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여기자들과 네. 만나서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랬고요. 아, 경희대 성악과 출신이니까 노래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성역 성악을 했고 서울시립 합창단 단원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 대표 쪽에서는 김정숙 씨가 사실상 정치적 치어리더다. 네. 문 전 대표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도 아주 아, 그렇네요. 비주적이고 지금 저렇게 아주 흥에 겨운 그런 네.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이제 광주에 지금 가는 건 이유는 문 대표의 좀 가장 약한 고리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지난 4.13 총선 때 네. 광주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네. 지난번에 또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발언으로 또 지금 네. 춤도 잘 추시네요. 그런 발언으로 이제 되게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부인이 저렇게 대단히 외향적이고 발랄하고 네. 그 친화적인 그리고 호감 가는 그런 모습으로 광주의 어떤 민심을 좀 되돌려 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저런 면모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지 않은 면모인데 내조를 충분히 받고 있는 장면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몇 번 개인적으로 뵀는데 네. 아주 활발합니다. 네. 그 성격 자체가 그리고 표정이나 사람 대하는 게 이런 게 누구든지 금방 만나면 악수하고 또 포옹도 하고 말이죠. 아주 금방 호감을 끄는 스타일인데 문재인 대표는가 호남을 돌아다니는 만나는 사람이 주로 40대, 5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 만나기가 사실 상당히 껄끄럽고 네. 아직은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 껄끄럽고 어색한 분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가서 사람들에게 툭툭 가볍게 만나고 말이죠.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숙 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성적인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네. 아주 심리적 궁합이 딱 맞는 분이고 네. 또 호남을 또 공작하는데도 네. 아주 유용한 최고 참모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이게 그 결혼으로 맺어지게 된 그 인연이 좀 독특한데요. 네, 최루탄과 관련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그 학내 시위를 할 때 네. 최루탄 때문에 이제 실신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네. 좀 도움을 줬다. 그게 네. 인연이 돼서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그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저희가 지난번 대선 때 영상을 많이 봤는데 화면 보면 아, 이분 맞지 하실 것 같아요. 자, 김미경 교수인데 최근에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연설한다거나 사람 만나간다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아직 뭐 공개석상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언론을 좀 접촉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남편인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뭐 유명한 그 서울대 의대 그 캠퍼스 커플 출신이고요. 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전 대표의 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남편 안철수는 난 천재인 줄 알았다. 그가 노벨상을 탈 걸 기대했다는 말을 인터뷰 때 한 걸 저희가 봤거든요. 팔불출도 뭐 저 정도면 수준급이죠. 아니요, 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좋지 않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요.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미경 여사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얘기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대선 때도 지금도 후보의 부인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당선자의 부인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불러주신 국민의 후보입니다. 남편은 시대의 일꾼을 수행하기 위해 강을 건너온 다리를 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그 대선 주자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아, 그러게요. 전 네. 이재명 시장의 부인은 한 번도 영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영상에서 만나보지 못했고요. 네. 그 이재명 시장의 부인은 워낙 알려진 게 없어서 네. 이 성남시 일단 공무원들한테 한번 어떤 분인지 아, 좀 분홍색 물어봤습니다. 옷을 입은 여성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이고요. 아, 지금 사진 찍어주는 사람 모양이군요. 그, 이 김혜경 씨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 길이 없어서 성남시 공무원들도 만나보긴 했는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결국 그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전화해서 네. 부인이 어떤 분이냐고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아니, 뭐 가장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주더라고요. 지금 뭐 이 광주에서 지금 이동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가 잠깐 아, 됐는데요.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들어본 부인. 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학교는 그 숙대 피아노과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아, 숙명여대 피아노과. 네, 그래서 뭐 결혼 초창기에는 이렇게 가끔 피아노를 쳐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 근 10년 동안에는 이 피아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둘 있는데 이게 주로 이 자녀를 키우는 그 육아와 이 가사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 대외 활동은 뭐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격은 뭐 다정다감한 편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그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특이한 것은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시민운동 할 때도 그렇고 인권 변호사 할 때도 그렇고 수배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험한 일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장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언론 노출 그동안 좀 없었지만 이제 현재 재선 지지율 3위를 줄곧 유지하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 인터뷰나 국민들과 시민들과 만나는 접촉면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 얘기를 좀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